이순자 씨는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갓 지은 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지만 그녀의 앞에는 이미 한참 식어버린 찬밥이 놓여 있었죠. 며느리는 아들과 손주 앞에 따끈한 국과 고기 반찬을 차려주며 밝게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 반찬 맛있지? 아들은 며느리 말에 맞장구 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식은 밥을 한 입 드셨습니다. 밥알이 굳어 눌리는 느낌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길을 들지 않고 그저 접시의 테두리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거면 되시죠? 며느리는 자연스러운 듯 말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무심함은 너무나도 선명했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맛있게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며 저 아이 앞에서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만 반복되었어요. 그날 저녁 그녀의 손은 자꾸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온기 없는 밥상 앞에서 마음속까지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공기가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속닥이며 작은 상자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치킨이었죠. 순자 씨는 부엌 근처에 서 있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기 나도 조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빠르게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속 안 좋으셔요. 이런 건 안 드시는 게 나아요. 순자 씨는 말끝을 삼키고 뒤돌아서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며느리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끼리 먹자. 어머니 드리면 또 버리시잖아.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순자 씨는 식탁 구석에 놓여있던 찬밥과 김치를 다시 꺼내 조용히 먹기 시작했어요. 밥알이 퍽퍽했지만 입에 넣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그녀를 흘긋 쳐다보더니 다시 치킨 상자에 시선을 돌렸어요.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아들은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라는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금이 더 깊게 벌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낮 순자 씨는 조용히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외출을 마치고 들어오더니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거긴 제가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건드리시면 더 지저분해져요. 순자 씨는 손에 쥔 청소기 손잡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끄셨어요. 미안하다 그냥 도와주려고.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세요. 괜히 일 만들어지니까요. 말투는 공손한 척했지만 그 안에 박힌 무시는 너무 뚜렷했어요. 점심이 되어 며느리는 라면을 끓여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퍼지는 가운데 순자 씨 앞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어요. 혹시 나도 먹으라고 할까? 그런 기대는 끝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냉장고에서 또다시 찬밥과 김치를 꺼내 먹었어요. 라면, 국물 냄새가 퍼지는 주방에서 그녀는 너무나 작은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밥을 씹으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내가 정말 이 집의 식구가 맞는 걸까? 이날 밤 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며느리가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대해. 아들은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엄마가 너무 민감한 거야. 요즘 도일 때문에 예민해. 순자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찬밥만 주고 청소도 하지 말라 그러고 엄마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부담 느끼는 거지. 제발 좀 이해 좀 해. 그때 방문 뒤에서 며느리가 미묘하게 올라간 입꼬리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마저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더욱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문을 닫고 난 뒤 그녀의 마음속에는 텅 빈 바람만 가득 불어오고 있었어요. 고립이라는 단어가 현실처럼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순자 씨는 아주 오래된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드디어 결심한 마음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집 등기부등본, 통장, 남편의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을 펼칠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 집은 온전히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순자 씨는 부드럽게 서류를 쓸어내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지켜야지.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 집의 단독 소유자 맞습니다. 따님 부부는 법적으로 얹혀 사는 상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잠겨있던 힘이 되살아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똑바로 허리를 펴고 걸었습니다. 결국 결심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밥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 청소도 내가 할게.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요? 갑자기 왜요?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 순자 씨의 말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쩐지 불안해 보였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조용히 자신만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집안일 대부분에서 손을 떼고 필요 없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지? 불편함은 점점 그녀의 표정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순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오랜 시간 눌려있던 자존심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순자 씨는 변호사와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놀라며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순자 여사님 명의입니다. 여사님은 이 집을 매각하실 예정이고 두 분은 한 달 안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희가요? 우리 집인데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어요. 너희 힘들까봐 말 안 했지만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찾고 싶다. 며느리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집안 공기는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자 씨는 오래 묵은 답답함이 거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한 달 후 순자 씨는 조용하고 따뜻한 노년 커뮤니티형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새 집에는 햇살이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따끈한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환하게 맞아주며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순자 씨는 따뜻한 국을 한 숟가락 뜨며 오랜만에 마음 깊이 안정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퍼졌어요. 사람 대접받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네. 반면 며느리와 아들은 전셋집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서로 탓하며 다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혼란은 순자 씨가 그동안 겪어온 상처의 그림자처럼 보였어요. 순자 씨는 창밖으로 펼쳐진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줬어야 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날 그녀의 밥상 위에는 더 이상 찬밥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온기 가득한 한 끼처럼 시작되고 있었어요.